아베가 내려갔으니 한일 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아무 변화 없을 것이라는 냉정한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일본에도 있는데요. 일본의 큰 세력인 극우 쪽에서는 그 기대감과 더불어 누가 가장 강력한 극우 정치가인가라는 기준으로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차기 총리 후보가 누구인지 판가름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가장 강력한 극우 정치가의 기준점을 바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잡은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준을 반대로 해석하여 어떤 작자가 아베 뒤를 이어 가장 극렬한 혐한 총리가 될 사람인가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기에 우리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인데요.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대표적 언론 산케이는 포스트 아베는 야스쿠니의 참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등 유력 3명 후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베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을 표명했고, 아베의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야스쿠니 참배는 2013년 12월 26일로서 그 이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끊어진 상태였는데, 어떤 장애물이나 과제가 있다고 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은 영령을 추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총리가 참배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라면서 과연 다음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유력 후보인 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정조회장, 이시바 전 간사장을 검증해 보았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이것인데요. 누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야스쿠니 참배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구태여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기사는 먼저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가 참배했을 때 참배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았고, 외교부 장관이 참배했을 때도 외교에는 지장 없다고 할 정도이며, 관방장관이 되기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 야스쿠니 참배를 갔었던 자라는 것인데요. 기시다 정조회장에 대해서는 아베 내각의 외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께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이런 문제가 정치와 외교적 문제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을 전하며 야스쿠니에 대해 다소 중립적인 인물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강료 시절에는 참배한 적이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참배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한 기시다를 두고 결코 야스쿠니 참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 가능성을 두둔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끝으로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확신컨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기피한 인물이라 평하며, 그가 한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배했다, 야스쿠니의 참뜻을 알고 난 후 지금은 못 간다 라고 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즉 누가 전범에 대한 참배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후보는 바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는 해석인 것이죠. 허나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달랐습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누가 총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4.3%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자는 이시바 시게루였으며, 스가 요시히데는 14.3%, 고노다로 방위상이 13.6%였다는 것인데요. 허나 문제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총리가 선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이 뽑지 못하는 국가, 참으로 암담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시게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이 뽑히는 것이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빈약하다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아베와 연관한 이시바 시게루의 놀라운 사정은 또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아베는 이시바 시게루에게 특별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아베가 한때 적극적으로 밀었던 후계자 후보 기시다 후미오가 팬데믹 대처를 위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당내 지원을 잃으면서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라이벌이자 그가 특별한 원한을 가진 이시바 시게루가 새로운 리더로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베가 그에 대해 특별한 원한을 가진 이유는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2007년에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아베 총리의 취임 후 처음으로 당내에서 아베를 몰아내기 위한 운동을 한 것이 바로 이시바 시게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사대로라면 자신이 밀던 후계자가 힘을 잃고 원수인 이시바 시게루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자 현재 자신의 스피커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선책으로 고른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니칸 겐다이는 후보 등장인물에서 썩은 냄새가 풍긴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식적인 총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국회의원 394표와 47도도부현에서 각 3표씩 141표로 총재를 선택하는 긴급 규정을 이용해 이시바 시게루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베는 자신의 형사재판 및 각종 스캔들과 관련해 이를 막아줄 아소다로나 스가 요시히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시바 시게루가 된다면 막아줄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의 총리 선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기사는 또 한 번 밀실 담합과 파벌의 사정으로 총리가 정해지는 것인가 라면서 아베의 의도대로 선거를 한다면 이시바 시게루가 이길 가능성이 한없이 낮기에 그가 자민당을 탈당하고 야당의 당수가 되어 다음 총리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시바 시게루라는 인물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그는 외교 안보에서는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인물이기에 일본 국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에 잠재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는 하나 최소한 지금까지는 혐한을 해온 인물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허나 반복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베도 스가 요시히데도 친한적인 자세를 보인 적이 있으나 180도 자세를 바꿔 혐한으로 태세 전환을 했다는 것이며 지금 일본에서 혐한은 총리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옵션과 비슷하기 때문에 혐한을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진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의 수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뉴욕타임즈 역시 아베의 후계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대체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는 하냐고 묻고 있는데요. 아베의 뒤를 이을 자가 물려받을 유산으로는 팬데믹, 무너지는 경제, 공격적인 중국, 연기된 올림픽 및 미국 선거 문제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 어떤 후임자라도 엄청난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 경제는 역사적인 폭락세를 보였고 팬데믹은 아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며 올림픽은 두 번째로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양극단의 대통령 문제에 더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의 가능성까지 고조되고 있다며 이것이 1년 일찍 퇴임하는 아베의 뒤를 잇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인들의 당면 과제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출산, 고연령 시대를 맞은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어려워진 점 때문에 노동력 부족 문제도 겪고 있으며 여성을 우대하겠다던 아베의 약속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언급하는 기사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와 후쿠시마 원전 폐쇄 이후의 에너지 취약성,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과 더불어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도대체 누가 일본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시장 분석 기업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농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부족할 일은 없다는 기사인데요. 수많은 후보군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일본 상황에 대해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을 법한 책임과 유산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현재의 일본 총리 자리를 오타로 그리 가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뉴욕타임즈. 그러나 뉴욕타임즈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일본의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따로 있죠. 그것은 바로 정부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정치인들이 시키면 얌전하게 아주 말 잘 듣는 일본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와세다 대학 명예교수인 이케다 키요히코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을 통해 아소다로 부총리의 민도 발언을 비롯하여 현재 일본인들에 대해 가축과 다름없다며 정면 비판을 하였는데요. 이 칼럼이 왜 그토록 일본 총리를 꿈꾸는 자가 많은지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필자는 아소다로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은 것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일본의 자숙 효과가 훨씬 높다. 우리가 그만큼 민도가 높다.
라는 바보 같은 말을 했다면서 아소다로의 이 발언의 의미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정부의 말을 얌전하게 잘 듣는 국민이라는 뜻이냐며 아소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그는 정말 일본인의 민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현재의 일본인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현재 일본의 사고방식이 가축이나 다를 바 없다 주장하는데요. 탈가축화를 못하는 일본인은 절망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인은 절망적으로 민도가 낮다며 일본인들의 자세를 그는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인들의 낮은 민도로 인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컨트롤하기 좋은 나라도 없다면서 정말 한심한 나라라 비판하고 있는 필자인데요. 결국 일본 총리가 누가 되던 간에 한일 관계를 비롯한 일본의 태도가 변할 리 만무하지만 궁극적으로 일본 국민이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